가봅시다. 책 펴보세요. 들어가 보게 이제. 야, 봐봐 이제. 들어가 보게. 야, 빨리 봐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강 좀 들어가다 말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네, 3강 좀 들어가다 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3강 지금 계속 이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뭐 앞에 이거 한다 했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우리 교재 33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먼저 다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더하기 곱하기를 어떻게 쓰는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지? 우리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기초적인 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기초적인 거 배웠으니까 그 기초적인 거 하나만 잘 보자면 잘 봐봐. 우리 경우의 수의 기본 연산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갑시다. 우리 경우의 수 교재 33쪽이에요. 교재 33쪽. 33쪽이고 자, 우리 경우의 수의 연산은 항상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연산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경우의 수의 연산은 무조건 우리는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언제 더해요? 언제 더한다 그랬니? 이거 더해. 언제? 어? 그러니까 더해야 될 때 더하는데 언제 더하냐고. 언제 더한다 그랬어요? 내가 월요일에 이거 언제 더한다 그랬지? 자, 두 개로 얘기해볼까? 같이 따로. 둘 중에 뭐예요? 그치, 따로. 그러니까 따로 발생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더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언제 곱한다 그랬죠? 그치, 얘네들 같이 할 때는 곱해요. 그러니까 같이 발생했을 때는 곱한다. 끝.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서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는 어쨌든 연산이 이렇게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곱하기 두 개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확인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럼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이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의 개수는요. 이제부터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니까 가볍게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연수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 포인트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그러니까 고3 때 분명히 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실 거예요. 수능 직접 출제 범위시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능에 나오는 범위예요. 여기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이거 하실 때 이거 은근 많이 물어봐요. 이거 수능에서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판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여기 적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그대로 다 빈칸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건 몰라도 이건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홀수와 짝수, 5의 배수 얘네 셋은요. 판단하는 요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현재 판단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얘네 세 개의 숫자는요 반드시 어디만 잘 봐주면 되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1의 자리수 하나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1의 자리수 하나만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의 자리수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홀수와 짝수, 5의 배수를 싹 다 판단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데? 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있든 다 상관없고 그냥 1의 자리 숫자 하나만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자리 숫자 하나만 봤을 때 이 1의 자리 숫자가 모든 거를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현재 세 가지로 나뉠 건데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5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3, 5, 7, 9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2, 4, 6, 8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자면 누구까지 올 수 있냐면 0까지 이렇게 5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셋 그러니까 5랑 0 얘네 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거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1, 3, 5, 7, 9만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맨 끝에가 1, 3, 5, 7, 9가 됐을 때는 우리는 이거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295 이런 거. 홀수예요? 짝수예요? 지금 이거 보면 295는 홀수니 짝수니? 이거 홀수야 짝수야 295는요? 홀수죠? 왜? 끝에 자리가 5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홀수다. 그럼 여기 있는 얘 1의 자리 숫자가 24680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24680이 되는 건 이거는 홀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그치. 얘네들이 다 짝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2의 배수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2의 배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짝수들. 400. 이거 다 짝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자리가 0이라서 무조건 얘는 짝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이렇게 홀수 짝수는 가볍게 맨 끝에 숫자만 보면 됩니다. 앞에 뭐가 있든 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따라서 답이 나온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마지막 끝에 자리가 5 아니면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5랑 0, 5랑 0, 5랑 0, 5랑 0 얘네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를 잡아서 이걸 우리는 뭐의 배수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걸 우리는 5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 둘은요. 끝에 자리가 다 5 아니면 0이죠. 다시 하면 이거 다 5의 배수이기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5의 배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왜 판정법을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자연수에서. 그러니까 특히 뭐를 찾아달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얘네들을 분명히 제한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제한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저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니? 그래서 1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너 왜 늦었어? 왜 늦었냐고, 마. 그냥 늦지 말라니까. 승규는? 부평.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 5의 배수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된다. 끝.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가장 어려운 건 3의 배수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3의 배수가 잘 생각해보면 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요. 그냥 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3의 배수는 귀찮은 건데 왜 귀찮냐면 왜 귀찮을 수밖에 없냐면 얘는 얘 3의 배수인 거 판단하고 싶으면 각 자리의 숫자를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다 확인해 줘야 되겠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 각 자리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 자리에 결국 우리는 수의 합을 구했을 때 그 수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얘 자체가 3의 배수가 나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3의 배수 전체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를 판단해보고 싶으면 그냥 각 자리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싹 다 더해봤을 때 얘가 3의 배수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오케이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295는요 3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가 아닐까요? 이건 3의 배수일까요 3의 배수가 아닐까요? 이거는 아닐 거예요. 왜? 이게 현재 3의 배수이니? 라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현재 3의 배수이니가 궁금하면 그때 얘네들로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에 대한 나는 지금부터 뭐를 구하는 거냐면 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2랑 9랑 5를 다 더해보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게 되면은 얘네들 다 더했을 때 얘가 11에다가 5를 더하니까 16이죠. 그러니까 16이 3의 배수냐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올해죠? 2025년. 이거는 3의 배수일까요? 얘는 3의 배수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3의 배수가 맞아요. 왜? 이거 3의 배수인지 판단해보고 싶으면 다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해보면 돼. 그러니까 나는 2, 5, 0은 어차피 더하나 마나니까 더해보면 돼.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9,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3의 배수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경우의 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왜 귀찮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3의 배수가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왜 그러냐면 다 일일이 노가다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의 배수가 귀찮은 거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 이 정도까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남은 건 4의 배수 그리고 원래 더 잘 나오는 건 6의 배수도 있는데 6의 배수는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4의 배수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은 현재 4의 배수까지만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4의 배수까지만이라도 잘 잡아줘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4의 배수를 보게 됩니다. 그럼 4의 배수는 어디랑 어디만 판단하면 되냐면 다 필요 없고 얘는 10의 자리수와 그 다음에 우리는 1의 자리수 얘네들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건데? 라고 한다면 앞에 뭐가 나와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뭐가 나와도 상관없고 우린 여기에서 두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이렇게 나와 있는 끝에 두 자리만 우리가 판단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두 자리 자연수를 그대로 집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자리 자연수를 그대로 집중했을 때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생기는데 그 두 자리 자연수가 모여도 되냐면은요.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아예 그냥 얘가 4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얘는 4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의 배수라는 걸 판단을 해보고 싶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둘을 봤을 때 그 두 자리 자연수가 그냥 대놓고 4의 배수가 되세요.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바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얘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우리 작년이죠. 2024년. 얘는 4의 배수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4의 배수가 맞아요. 왜 얘가 4의 배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 얘 4의 배수인 거 판단해보고 싶으면 얘네 둘을 보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냥 두 자리 자연수 만들었지? 뭐게? 이게 뭐예요? 두 자리 자연수가.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그냥 이거 24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24가 4의 배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때 있었죠? 이때 뭐 터졌죠? 코로나. 이 코로나 터졌던 요 시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터졌던 이 시기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시기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얘가 4의 배수가 맞아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22 4의 배수가 맞았다 이거야. 왜?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의 배수가 맞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4의 배수니까 2020도 4의 배수인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왜 저래?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답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답을 낸 거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럼 얘네들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테니까 그럼 여기 이제 빠르게 이제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거 정리 다 했어요? 이해되지? 여기는?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얘를 그냥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봐. 가자. 정리하시고요. 먼저. 정리 다 된 사람들만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쭈르르르 그대로 갑니다. 여기 문제 그대로 갈게요. 그럼 여기 문제 보게 되면은 자, 나 지금 현재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보니까 나 몇 자리 자연수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은 나중에 챙긴다고 하고 일단 내가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것인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세 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여기서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자리부터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100의 자리인데 그 100의 자리는 대놓고 제한했습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100의 자리는 대놓고 뭐가 나와야 된대? 지금 현재 문제에서 그치? 얘가 동그라미 이렇게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의 자리는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얘 10의 자리 숫자는요.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10의 자리 숫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치? 소수.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 다음에 여기 1의 자리 숫자를 잡아주는데 그 1의 자리 숫자는 대놓고 우리가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닌 게 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나는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홀수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홀수다. 그럼 여기 1의 자리는 대놓고 홀수밖에 못 온다 아니면 짝수가 올 수도 있다. 그치? 여기 봐봐. 홀수라고 판정이 되고 싶으면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오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마지막으로 홀수라고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홀수 판정을 위해선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홀수가 되도록 가지수를 다 정해주면 됩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쉬운 게 100의 자리 짝수죠. 근데 짝수는 지금 현재 뭐뭐뭐뭐뭐 올 수 있어요? 짝수 뭐뭐뭐뭐뭐 올 수 있어요? 2, 4, 6, 8, 0 오면 큰일 나죠. 왜? 여기 0 오면은 얘 100의 자리가 다 지워지지. 그럼 100의 자리 지워지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예요? 두 자리 자연수예요?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0을 제외한 나머지만 다 오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몇 개밖에 못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100의 자리는 몇 개밖에 못 온다? 그래서 얘는 4개. 그러면은 여기 10의 자리는 소수가 와야 됩니다. 소수는 뭐뭐뭐뭐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만 얘기할 때 소수는 뭐뭐뭐뭐 있지요? 그치? 2, 3, 5, 7 몇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1의 자리는 홀수가 와야 되는데 그럼 홀수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5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개까지. 그래서 얘네 셋을 이렇게 차르륵 뽑아줬을 때 얘네 다 같이 뽑을 거예요? 따로 뽑을 거예요? 같이 뽑을 거니까 곱할 거야? 더 할 거야? 같이니까 곱할 거야? 더 할 거야? 곱한다. 끝. 그래서 얘네 다 곱해주면 돼요. 서연아? 정신 차리고. 야, 나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 곱하시면 정답은 얼마게요? 그러니까 얘 곱하면 얼마게? 그치? 정답 그래서 80개. 그래서 여기 홀수의 개수 80개가 나온다. 끝.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33쪽은 이렇게 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봐. 케이스가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얘네들 각각 자리를 뭐뭐뭐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 상태에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됐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대표 7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 7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 집중 한번 볼래요? 그럼 여기 집중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이런 내용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얘네들 자체가 그럼 여기 잘 한번 보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때 우리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집과 서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데 그거 자체 루트가 현재 2개가 생겨요. 맞지?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봐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오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현재 2가지 방법이 생겨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얘는 굳이 2가지가 옵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어디 갔다 다시 집으로 온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 갔다 다시 집으로 온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주는데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들리는 곳이 서점이든 지하철역이든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점 갔다가 지하철역 갔다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얘네들의 순서를 좀 바꿔서 지하철역을 먼저 가도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상관없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지하철역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서점 다시 오는 거.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답이고 그걸 구하라고. 그게 정답이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집에서부터 서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와? 집에서부터 서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와?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이 몇 루트 있어요? 지금 현재 길이 몇 개 있어요? 길이 몇 개 있어요? 길이 몇 개? 3개. 그러니까 여기 3개 와. 서점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가게 되는 길 몇 개 와? 그치? 여기도 3개 있으니까 3개 와. 지하철역에서부터 집까지 가게 되는 길 몇 개를? 2개를 우리 같이 지날 거예요? 따로따로 지날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얘네 잘 보게 되면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곱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얘네 다 곱하게 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얘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얘가 그래서 18가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갈 거예요. 그럼 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가게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와? 여기 2가지와 지하철역에서부터 서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와? 3가지와 그 다음에 서점에서부터 집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를? 3가지를 또 곱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 다 곱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를? 18가지를 이렇게 찾아줬을 때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에요? 마지막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지? 그치. 여기는 18과 18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왜? 같이 안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정답은 그래서 몇 가지가 됩니까? 그 정답 몇 가지가 되었어요? 그치. 그래서 답은 36가지.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답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자체가 지금 현재 다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는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것들이기도 하죠. 중학교 때. 맞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것들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형 7번은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좀 쉽죠? 나는 할만하지 여기. 더 쉬운 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얘는요. 그것만 잘 잡아주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되게 쉬운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잠깐 드리자면 얘도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순은 한데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현재 단순은 한데 여기 잘 봐봐. 지금 현재 여기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쪽에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얘 그림에서 우리는 현재 4개의 영역이 존재했고 거기에 나는 몇 가지 색깔로 현재 색칠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치? 4개의 색으로 색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똑같이 써도 된대요? 안 된대요? 저 말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많이 달라집니다. 밑줄.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써도 돼요.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즉 다시 한번 붙어있는 영역인 거죠. 그럼 붙어있는 영역에서는 같은 색을 칠하라 그랬습니까? 다른 색을 칠하라 그랬습니까? 그치? 붙어있는 쪽에서는 다른 걸 칠해라.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걸 찾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지금 이 문제에서의 기준은 그러면 같은 색을 색칠해도 되는 애가 있고 같은 색을 색칠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얘 A가 그나마 제일 많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A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는 A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는 B, C, D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거 잘 봐. 그럼 A랑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거 B, C, D 세 개 중에서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치? C는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러니까 점에서 만나는 거는 겹친다라고 인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인접한다의 기준은 적어도 어떤 선이 하나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영역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인접한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색이 나와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B랑 같은 거 나와도 되는 건 그럼 누구야? B랑 같은 거 나와도 되는 건 누구야? B는 누구랑 같은 거 나와도 돼요? B는 누구랑 같은 거 나와도 돼요. 그치?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D 아니면 AC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그럼 너네한테 반대로 물어볼 건 이겁니다. 둘 중에 누구를 기준 잡아서 답을 낼래? AC 아니면 BD. 둘 중에 뭐를 기준 잡으실래요? AC로 기준 잡을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AC로 기준 잡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와 C로 기준 잡겠다. 그럼 A랑 C로 기준 잡겠다는 건 얘네들 자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건 여기는 A랑 C가 결국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보겠다. 아니면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를 보겠다. 첫 번째는 여기는 A랑 C랑 같은 색을 칠하는 걸 보겠다. 다른 색을 칠하는 걸 보겠다. 그치? 얘네가 첫 번째 다른 색을 칠하는 걸 보겠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요 A랑 C가 있는데 이 A랑 C가 다른 색이 아닌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색을 칠했을 때를 보겠다. 얘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서 답을 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기준이 그러니까 A가 먼저 색칠해줘야 C가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B랑 D가 그 순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A가 정해져야 C가 자연스럽게 똑같은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랑 D가 정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나뉠 거니까 그럼 얘네들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둘은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둘이 똑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얘네들은 같아야 달라요? 보니까 얘네들 같아야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은 같이 일어나는 경우니 따로 일어나는 경우니? 자,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이 나와요? 따로 나와요? 이건 따로 나오죠. 왜? 다른 색이라는 첫 번째 경우, 같은 색이라는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본 거니까 따로 나오지. 그러니까 각각 따로 나온 거는 더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얘네들은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얘는 따로니까 더할 거고 각각을 곱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각은 곱할 것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잘 봐. 그래서 첫 번째 A랑 C 이거부터 색칠하겠습니다. 그럼 A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예요? 색깔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4개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개 다 색칠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A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나서 C를 먼저 결정을 하고 오게 되면 C는 현재 A를 제외한 나머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다른 색을 색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 같은 걸 고르면 안 된다며. 그러면 C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개죠. 그럼 여기 3개가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2개 잡았을 때 총 몇 개의 색깔이 칠해진 거죠? 여기서 몇 개의 색깔이 칠해졌어요? 얘네들이 2개가 칠해졌죠. 그럼 얘네들이 2개가 칠해졌지. 그럼 B가 색칠할 수 있는 건 3개야 아니면 2개야? 지금 남아있는 건? 2개 남았지. 그러니까 B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리고 D는 B랑 같은 거 와도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색칠할 수 있는 건 하나야? 2개야? 그래서 얘가 2개가 되고 얘네들은 곱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네들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그치? 얘네는 같이 색칠하니까 곱한다. 끝.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A가 똑같이 4개가 색칠되었을 때 C는 이제는 같은 색을 고른답니다. 그러면은 C 자체는 A가 고른 거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가지가 나와요? 1가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A랑 C는 같은 색을 색칠한다. 그럼 A가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럼 C도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요? 아니면 A가 색칠한 거 하나만을 고른다요? A가 색칠한 거 하나만 고른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돼요? 4가지 아니면 1가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1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B가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총 몇 개가 남았기 때문에 3개 남았지. 그러니까 얘가 3가지. 그럼 D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치. 얘도 3개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해준 걸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계산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다 계산하게 되면 얘가 48.
그 다음에 얘 쭉 계산하면은요. 얘가 9, 4, 36. 둘을 더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둘 다 더하면 정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하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었다고? 그치? 정답은 그래서 84. 끝. 그래서 여기 답은 84.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6-1번, 7-1번, 8-1번 세 개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세 개 한번 해보세요. 6-1번, 7-1번, 8-1번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했어 동현이? 세 개 다 했어? 두 개만 했어? 진우 세 개 다 했어? 뒤에 하나 더 있어 8-1번. 원래 8-1번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여기나 보세요. 자 얘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만 설명하고 하나는 2교시 때 들어갈 건데 잘 봐. 중학교 때는 뭐만 물어봤냐면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뭐만 물어봤냐면 저 위에 거 하나만 물어봐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아니면은 진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렇게 하나만 찾는데 이거 찾는 거 되게 쉬운 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되냐면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은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금액을 만들어 놓고 가면 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뭐일까요? 하나 다 만들면 되는 거야. 그쵸? 맞잖아.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는. 잘 보세요. 잘 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허접한 노가다를 하지 않고 우리는 약간 좀 스킬을 좀 입혀서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봐봐. 이거 지금 한 번만 들으면 딱 이해돼. 한 번만 들으면 딱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두 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지불할 수 있는 그때 여기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 둘이 조금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방법 봐봐. 여기 있는 방법 봐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금액 봐봐. 여기 금액 봐봐. 여기 금액 봐봐. 그럼 방법과 금액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 방법은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PC방 갔어. PC방에 가면은 뭐 해야 돼요? 그치 먹으러 가야죠. 요즘 PC방 먹으러 가야죠. 그쵸? 게임하러 가는 곳이 아니더만 밥 먹으러 가는 곳이지. 야 저기 알아? 1관 5층 PC방이 그렇게 밥이 맛있대요. 거기 진짜 맛있대. 그 1관 5층이 진짜 맛있대요. 나중에 한번 밥 먹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밥을 샀어요. 나는 이제 이 등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등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30만 원 썼다고 칩시다. 겁나 먹었어요. 한 24시간 동안 축축 앉아가지고 겁나 먹었어요. 왜 게임은 했겠지. 당연히 PC방 돈 냈겠지. 진짜 그랬겠니?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지. 자, 근데 30만 원어치를 와 지금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양아치인데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3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냐면 진짜 못돼 먹어가지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성이 파탄 났어요. 인성이 파탄 나가지고 이걸 다 10원짜리로 내거나 인성이 진짜 파탄 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멋있게 딱 5만 원권 두 장으로 내든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납이네. 6장 이렇게 6장을 내든가 아니면은 찌질해서 얘가 진짜 찌질해서 만 원짜리로 30장 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걸 다 다르게 세는 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 지금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바로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어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다 다른 걸로 처리되는 게 지불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불 금액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국 이거 다 합쳐봐. 찌질하든 멋있든 결국 얘는 얼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30만 원. 이 하나만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금액에 집중하는 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그 액수에만 관심이 있고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만 우리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돈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집중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과 액수. 얘네들 차이로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풀지는 2교시 때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
슬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표형 9번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형 9번 얘네 차이 알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 금액은 그러한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 얘네들 그냥 빠르게 하고 가자. 빠르게 하고. 자, 이거 빨리 끝내고. 왜 안 넘어가? 이거 빨리 끝내고 노가다하러 갑시다. 노가다하러 갑시다. 그리고 오늘 순혈과 조합 개념 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순혈과 조합 개념을 파악하러 갑시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왜 뭐가 왜 저것도 뭐래? 아니 뭘 또 죄송하대. 그냥 뭐라는 건지 궁금한 건데. 자, 이거나 봐. 자, 그래서 여기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4개. 이거를 일부 아니면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때 우리 첫 번째,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찾으라 그랬습니까? 방법 찾으라 그랬습니까? 방법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봐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럼 여기는 지불할 수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그럼 방법은 각각의 금액,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1,0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5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 100원짜리가 다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000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금액과 500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금액과 여기는 100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 얘네 셋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1,000원짜리 지폐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다 쓰든가 안 쓰든가 상관없죠. 일부러 쓰든가.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서 각각의 금액이 중요한데 그럼 저기 1,000원짜리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럼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000원짜리로는 내든가 안 내든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액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치, 여기서 2개야. 즉 얼마짜리를 몇 개 써가지고 그 돈을 만들었습니까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각각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만 찾아주기만 하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000원짜리는 2가지 경우가 나오고 500원짜리는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500원짜리는 그래서 안 내든가 하나 내든가 2개 내든가 이거밖에 없지. 총 몇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몇 가지가 생기지? 3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5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건 3가지. 그럼 100원짜리는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치? 5가지가 있죠? 안 내든가 하나 내든가 2개 내든가 3개 내든가 4개 내든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을 다 곱해준 게 답이어야 돼요? 아니면 더해준 게 답이어야 돼요? 얘네 셋을 뭐 해준 게 답이어야만 해요? 얘네 곱한다 더한다? 그치? 얘네는 같이 낼 거니까 곱해준 게 정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네 다 곱해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6 곱하기 5를 한, 그래서 얘가 그래서 30까지 이게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번 끝.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2번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금액은요,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문제를 내가 대충 읽었을 때의 단점을 지금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게 빠졌잖아. 그러니까 얼마 내는 거 빼야 돼. 얼마 내는 거 빼야 돼. 얼마 내는 거. 얼마 내는 거 빼야 돼. 얼마 내는 거. 다 무료 아니야 이거. 얼마 내는 거 빼야 돼? 0원. 그럼 0원 내는 거 여기 생기죠? 얘 안 내고 얘 안 내고 얘 안 내고 한 가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걸 지금 이제 빼줘야 돼.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람이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가 재밌다는 거야. 문제 조건 제대로 안 읽으면 다 틀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일 재밌어요. 맞았던 것도 다 틀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왜 마이너스 1이에요? 0원. 왜냐면 여기 이거 안 내도 되잖아 다. 셋 다 안 내버리면 0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가지 얘가 바로 0원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그 0원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의 수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30에서 1 빼주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29개. 그래서 우리는 29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요. 결국 만드는 과정이 집중이 되어야 돼 아니면 액수에만 집중이 돼 있어야 돼? 액수. 그러니까 금액에만 집중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얘가 현재 잘 봐봐. 지금부터 좀 헷갈릴 거야.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여기 있는 큰 금액을 환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을 찾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환전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금액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환전이 돼버리면 그건 중복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환전 가능성 되시겠습니다. 그럼 왜 환전 가능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만들었어. 근데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금액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금액의 입장에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 금액 1,000원을 만든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환전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이게 금액과 방법의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환전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면 잘 봐. 그럼 100원짜리 다 모아보세요. 그럼 100원짜리 모으면 몇 개 모아져요? 100원짜리 다 모으면 몇 개가 모아져요? 이거 다 모아봐. 몇 개 모아지니? 4개 모아지지. 그럼 얘 다 모아봤자 얼마밖에 못 만들어져? 400원. 500원으로 환전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환전 가능성이 없다. 땡. 이렇게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랑 똑같이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환전이 안 되니까 어차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환전이 안 된다?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버렸어요? 2개 다 모아봐. 얼마 나왔어요? 환전돼야 안 돼요? 이렇게 환전된다니까? 그럼 여기 환전되는 거, 이 환전되는 거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환전되는 건 중복이 생겨요. 겹친다고. 그러니까 겹치는 거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겹치는 거 살려 죽여? 겹치는 거 죽이는 게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겹치는 거 죽이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 겹치는 걸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큰 금액으로 환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는 게 맞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은요.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적절히 잘 조합하게 되면은 1,500원, 2,000원, 2,500원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죠. 잘 조합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살아있어야 1,000원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왜? 500원짜리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복 가능성이 생겼다. 그랬을 때 얘를 그래서 큰 금액으로 환전을 해버리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이런 짜잘짜잘한 짤짜리들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짤짜리들에 대한 금액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1,500원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선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 환전 가능성이 생기는 건 큰 걸 작은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은 50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2개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2개에다가 몇 개만 더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2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가능성. 그래서 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된다. 그래서 500원이 4개 있었고 100원도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100원도 그래서 몇 개 있었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냐면 100원도 4개 있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럼 1,000원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제 1,000원을 다 환전한 거니까 있는 거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큰 금액을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들은 어차피 겹쳐요? 겹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얘네 겹쳐요? 안 겹쳐요? 이제는 안 겹치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 환전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사실은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개 조합하고 이거 몇 개 조합해서 만든 금액이 하나만 나올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까요? 이렇게 환전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이제부터는 그게 다 하나만 나오겠죠, 이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환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환전을 진행을 한 후 그래서 여기 있는 환전 후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지불 방법처럼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불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끝.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2번에서 잡아줄 수 있는 키워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총 5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5가지와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5가지. 그때 얘들을 곱해준 거에서 얼마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또 얼마짜리는 또 빼줘야 돼요. 얼마 만들어지는 거? 0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빼주면 됩니다. 끝.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5에서 1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그치. 그래서 24가지다. 끝.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24.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집을 방법처럼 계산을 할 거야. 다만 지불 금액에서는요. 다만 환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그러니까 환전이 되는 애들만 바꾼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1번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9-1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자, 9-1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고 갑시다. 자, 봐봐. 자, 9-1의 2번 하나만 보고 갑시다. 간단하게. 자, 9-1의 2번 보면 집을 금액이야, 집을 방법이야. 지금 보니까. 집을 금액 찾으라 그랬고, 집을 금액 찾는데 나 10원짜리 3개 있었고, 그치? 나 현재 50원짜리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고, 100원짜리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집을 금액을 만들어줄 때는 환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 그랬어요? 염두에 두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환전 가능성 염두에 두라 말아라? 말아라? 우리 이거 할 때 무조건 환전 가능성 오픈 or close. 환전 가능성 열어도 아니면 열어두지 마? 오픈. 그러니까 우리는 환전 가능성을 열어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환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는 여기 있는 환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환전 가능성을 잡아줬을 때는요 이거예요. 작은 거를 가지고 큰 걸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10원짜리 다 모아봐도 50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는 땡이야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50원짜리 다 모으면 100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환전 가능성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환전 가능성이 생겼으면 이거 큰 금액을 바꾸라고 해야 아니면 작은 금액을 바꾸라고요? 큰 거를 작은 걸로 바꿔줘야 답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큰 거를 작은 걸로 바꿔줘야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쭉 가면 돼. 그러면은 100원짜리 2개야. 그걸 50원짜리로 바꾸면 50원짜리 몇 개가 생기게 되므로 4개가 생기게 되므로 나한테는 그러면은 봐봐요.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10원짜리는 몇 개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3개 있었고 50원짜리가 그래서 몇 개 생겨요? 나 지금부터 7개 생겼을 때 얘네들에 대한 지불 방법의 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하나 더 해주니까 4개. 안 내도 되니까 얘도 하나 더 해줘서 8개. 곱한 거 1 빼면 되겠지. 빵은 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찾으시면 됩니다. 끝.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37쪽에 그래서 우리 밑에 10번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노가다 하고 수정해 갑시다. 빨리 노가다 하시고 노가다 빨리 끝내고 4강 갑시다. 자, 봐봐. 이거는요 미리 얘기해 줄게요. 방법이 없어요.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가다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죠. 선인고. 너네 노가다 좋아한다 학교에서 한 문제 되게 귀찮은 거 무조건 나온다. 특히 광성고. 니네 이거 너무 사랑한다 이거. 특히 니네는 단답형 낸다 이거. 광성고는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나머지들은요. 인성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모르지 뭐 올해. 니네 작년에 봐.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렇게 뒤통수 제대로 쳤잖아요. 그거 모르지 뭐. 나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동안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이거를 똑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서 수용도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구하기에 우리가 좀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수용도라는 거는요 그냥 노가다를 하기 위한 하나의 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 하나의 도구로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준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봐봐. 나와나? 이제 봐야지. 나와나 이제 보자. 나와나. 노가다 하는 거야. 빨리 봐봐. 이제 더 노가다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 나는 얘네들을 몇 번씩 쓸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보니까 1, 2, 3, 4 몇 번씩 쓸 거예요? 얘네 몇 번씩 쓸 거예요? 지금 밑줄? 몇 번씩 쓴대요? 밑줄 한 번씩만 이용한다. 다시 하면 얘네 중복한다. 중복하지 않는다. 얘네 중복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 번 쓰면 땡이야. 그래서 얘네들 현재 중복하지 않아요. 그럼 중복 쓰지 않았을 때 나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해가지고 우리는 A1, A2, A3, A4로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잘 보시면 A1, 여기 A2, 그 다음에 여기 A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4까지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는 AI. 즉 여기 밑에 각각의 첨자로 달려져 있는 숫자들은요. 그 숫자랑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같은 거 찾으래요? 다른 거 찾으래요? 첨자랑 그 실제 숫자랑 같은 거 찾으래? 다른 거 찾으래? 첨자랑 실제 수가 같은 거 찾으래? 아니면 다른 거 찾으래? 지금 여기 4개는 다 보니까 같은 거 찾기, 다른 거 찾기. 같은 거 찾기, 다른 거 찾기.
다른 거 찾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1이 안 돼요. 얘는 2가 안 돼요. 얘는 3이 안 돼요. 얘는 4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1, 2, 3, 4만 아니면 돼요. 나머지 나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봐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A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딱 몇 개로 제한되냐면 3개로 제한되죠. 그러니까 몇으로 제한이 될 거고요. 2, 3, 4로 제한이 될 거고 그럼 그 2, 3, 4가 하나를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애들 와르르 또 다른 거 와르르 또 다른 거 와르르겠죠. 이런 식으로 와르르 멘션이 나올 거니까 그건 뭐야? 와르르 멘션을 만들기 위한 기초 토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노가다 문제를 풀 때 가장 키워드는 무조건 맨 앞에 주어져 있는 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기준 잡아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A1 얘가 낼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누구부터 가능해요? 하나만 보여줄게. 얘 첫 번째 누가 가능해요? 2 가능하죠? 그럼 얘가 2가 왔을 때 아싸 그럼 2 팔렸다. 그럼 얘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지금 보니까 얘는 아무거나 와도 돼야 안 돼요? 왜? 얘는 2만 안 오면 돼. 근데 2가 이미 여기 있네? 그러면은 나이스 다 와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1, 3, 4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잘 봐봐. 2랑 1 나왔지. 그럼 나한테 남은 숫자는 얼마랑 얼마 남았지? 3과 4 남았지. 근데 여기는 누가 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3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2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밖에 없어요? 얘는 4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가 누구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밖에 못 나온다는 소리지. 얘는 그래서 그렇지. 얘는 그래서 3 끝 이런 내용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3 나왔지. 나이스. 얘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왜? 나에게 남아있는 숫자가 현재 2, 3을 썼으니까 몇몇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 질문. 몇몇이 남아있고 1과 4가 남아있는데 4는 여기 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여기 안 되니까. 그럼 4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4가. 그러니까 1이 여기로 와버리게 되면은 봐봐. 문제를 보여줄게. 1이 여기로 와버렸지. 사실 이거 둘 다 와도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1이 오면 여기 마지막 얘가 뭐란 소리냐면 4란 소리지. 이게 답이 되냐니까? 여기 안 된다고. 응, 너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버려져야 돼. 그래서 얘가 버려지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감 잡았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요. 그럼 막판.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숫자는 몇몇 남아있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숫자는 뭐랑 뭐 남아있어요? 지금 1, 3 남아있죠? 근데 여긴 누가 못 오기 때문에 애초에 누가 못 와요? 3이 못 오지? 그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이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대표 10번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 10번은 이 짓을 3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4에 대해서도 하시면 똑같이 다 3개씩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줄까요? show goes on.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결국 얘 후루루룩 계산하게 되면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9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하시지 마시고요. 기준을 잡아서 하나하나씩 잡아놓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노가다 할 때 조금 더 많이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노가다의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노가다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노가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노가다 질문? 노가다 관련해서 질문? 그러니까 이거를 3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3개, 4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3개씩 나와요. 그래서 3, 3, 3 나오면 되잖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나왔지. 그럼 이거 3한테 해도 똑같이 3개가 나와요. 4한테 해도 똑같이 3개가 나와요. 내가 지금 그거를 안 보여준 것 뿐이에요. 3, 4 안 보여준 것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궁금하면 해봐. 다 똑같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거니까 거기까지만 잡아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가다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잡아서 풀어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 있는 요 연습 문제들 노가다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참고로 얘기해줄게. 42쪽이 싹 다 노가다거든요. 42쪽이 싹 다 노가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안 풀어오겠지? 안 풀어오겠죠? 해보세요. 노가다는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내가 얘기한 학교도 있죠. 거기 반드시 하세요. 한 번 하나씩은 해봐. 한 번씩은 해봐. 알았지? 나왔을 때 테크닉 그러니까 전략만 잘 잡으면 되니까 한번 해봐. 안 어려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4강 가겠습니다. 4강은요. 우리 지금 현재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앞에 봐. 지금 여기 4강의 내용을 가지고 43쪽인데요. 이 4강의 내용을 가지고 5강과 6강을 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5강과 6강은 다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은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원래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 앞에 봐봐. 지금 순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5강에서 다룰 거고요. 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은 다 5강에서 다룰 거고 우리 오늘 여기서 조합 배울 거거든요. 조합도 배울 거거든요. 시간이 되면. 물론 시간이 안 돼서 조합은 안 배울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순열과 조합을 다 배울 거예요. 나의 목표는 그래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다 배울 건데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순열과 조합을 다 배우기는 할 텐데 물론 시간상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래는 어떤 순서로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앞에 봐봐. 다 앞에 봐봐. 뭘 그렇게 또 킥거리고 있어. 빨리 꺼.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앞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경우의 수라는 3단원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여기는 학과 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순열로 해가지고 다 다루고요. 모든 순열의 유형들 다 다루고 조합을 그 다음에 싹 다 다뤄요. 근데 나는 지금부터 이 순서를 파괴하겠다고요. 작년까지 나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순서를 파괴할 겁니다. 왜?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로 다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는 할 거예요. 왜 이걸로 풀리는지. 그래서 이걸로 싹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난 얘를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쟤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 친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걸 계산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순열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순열을 알려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순열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게 P를 쓰는 상황이다, C를 쓰는 상황이다라는 두 가지 기호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호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들 다 통합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순열과 조합은 딱 하나의 차이점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강조는 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열이라는 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개념 쉬워요. 우리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순열이라는 것 자체도 경우의 수를 찾는 거고 조합이라는 것 자체도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 경우의 수 찾을 거야. 근데 순열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n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서로 다른 n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다시 한번 뭐냐면 그냥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이 총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다 있겠지. 우리들이 이렇게 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뭐 해본 거냐면 야, 키순으로 한번 줄 서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됐나 여기까지는요? 키순으로 한번 줄 서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키 순서대로 너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자리 찾아가지고 짜자자작 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키 순서대로 우리가 줄을 세운다요.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순열의 핵심은 줄을 세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구의 힘으로? 내 의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줄 세우게 되는 특별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r개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r개 아니면 r명을 고릅니다. 근데 고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른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우리는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r개를 선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줄 세우기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줄 세우기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세웠기 때문에 순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순서가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의 번호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 순서에 대한 얘기. 그게 바로 순열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순열은 그래서 순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우리가 표현한 게 있는데 그 기호가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기호가 우리 여기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때 여기 있는 기호가 서로 다른 n개를 기준으로 r개를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r개를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대문자 p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때 여기 있는 대문자 p를 잡았을 때 앞에 있는 게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n개 아니면 전체 가지고 있는 게 n개. 그 중에서 나는 몇 개 선택할 거냐면 r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r개만 우리가 골라준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끝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쓰고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고 한다면 되게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앞에 게 기준이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줄 세울 때 여기에 각각의 자리에 야 한 명씩 들어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내가 n개 있었지. 그럼 나는 여기에 몇 명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전체가 n개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을 다 때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n명 중에서 한 명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뽑힌 애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n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뽑힌 애는 뽑혀요? 안 뽑혀요? 두 번째로는 안 뽑히지. 그러면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n명 남아있어요? 아니면 n-1명 남아있어요? 그치? n-1명 남아있지. 이런 식으로 점점 자리 채워지는 것만큼 사람을 줄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점 자리를 줄여서 여기 n-2, n-3, n-4 해가지고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뭐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걸 외우는 흑우는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 개수가 총 몇 개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내가 선택하는 자리수. 그게 딱 r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r개만 선택하는 그 개수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같이 줄 세울 거니까 그래서 다 얘네들을 곱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NPR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PR은 그래서 앞에 거부터 점점 하나씩 빼세요. 그래서 하나씩 빼가지고 어디까지 빼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빼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순열은 이게 다야. 순열은 이게 다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쫙 잡아주시자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잡아줄 건 그때 여기서 잡히는 건 이 친구입니다. 계승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명칭은 계승이 맞아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팩토리얼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뭐예요? 느낌표. 이걸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숫자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느낌표 있으면 이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요 느낌표가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팩토리얼은 그냥 어디까지만 쭉 다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예외 없어요. 전체를 다 골라가지고 줄 세우는 거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다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NPN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총 우리는 그래서 하나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줄이면 되냐면 얘가 n개 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딱 얼마까지가 줄여질 거냐면 1까지 줄여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줄 건 여기 있는 얘 1인데 여기는 1. 여기 1까지를 처음부터 다 곱하는 경우의 수가 그래서 팩토리얼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열과 조합의 여러 가지 기호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보았습니다. 이게 현재 개념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순열의 성질이라는 요 기호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의 성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줄 세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 가지일까요? 그냥 니네 생각대로 얘기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안 뽑아. 줄 세울 거야. 몇 가지게? 0가지일 것 같죠? 이러면 틀립니다. 왜? 줄 안 세운다 라는 내 의지가 반영돼 있어요? 반영돼 있지 않아요? 줄 안 세운다라는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0 팩토리얼도 몇 가지라는 소리예요? 아무도 줄 안 세운다. 몇 가지예요? 아무도 줄 안 세운다.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줄 거.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갈 것. 여기는 NPR에 대한 또 다른 기호인데요.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한 결과는 이거를 우리는 여기 있는 얘 팩토리얼로 지운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즘 이거까지는 잘 안 물어보니까. 빈칸 채우기 할 때는 참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 지는 꽤 됐어요. 학평이랑 수능에서 안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좀 됐는데 모르지. 일단 그동안에 여러분들 학교 기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빈칸 채우기. 인항고 빼고. 근데 인항고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우리 반은 없으니까. 그래서 인항고에서는 빈칸 채우기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빈칸 채우기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모르지. 잘 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돼요. 정신 차리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자. 그러면은 가볍게 얘들만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얘들만 좀 잡아보고 끝낼게요. 여기 6개만 차례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순열이라는 개념 좀 잡히긴 하나요? 여기까지는요. 얘 좀 개념 잡히나요? 개념 좀 잡혀요? 좀 잡혀요? 아니야? 전혀? 왜? 전혀 안 친해질 것 같아요. 영원히? 좀 친해지셔야 돼요. 얘네랑. 알겠죠? 응. 자, 그럼 가볍게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여기 쉽다는 거 느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얘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에서 나는 몇 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두 개를 골라서 우리는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밑줄 두 자리 자연수 만들겠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 보자마자 얘네들 내가 숫자 뽑고 끝나요? 아니면은 숫자 뽑은 다음에 얘네 재배치까지 해줘야 돼요? 그치, 재배치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 배정, 즉 다시 하면 순서가 반영돼 있어요? 반영돼 있지 않아요? 순서 반영돼 안 돼? 순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순서 생기니 안 생기니?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건 순서 생기죠. 잘 봐. 그러니까 얘가 현재 순서가 생기죠.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에서 우리가 순서가 생겼으네 이거야. 그치 재민아? 그치? 그럼 순서가 생겼답니다. 그럼 얘 순서가 생겼대.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서 순서만 배열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P 몇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순서 골려서 순서 생각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개. 그래서 우리는 3P 끝. 이게 1번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2번은 같은 이유예요. 25명의 반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답니다. 밑줄 칠 건 일렬로 세운다야. 그럼 일렬로 세운다. 순서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순서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P 쓴다 아니면 다른 기호 쓴다? 그러니까 얘는 몇 P 몇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P 몇이 되겠냐? 25 P 끝.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는 쉽죠. 얘네 둘은.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죠. 그러니까 얘는 몇 P 몇을 계산하라는 소리가 돼요. 여기 있는 세 번째 얘는 몇 P 몇을 계산하라는 소리가 되었고 그치? 3P2가 되었고 그러면 봐봐. 그럼 3P는 내가 계산할 때 내가 앞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딱 몇 개가 될 때까지만 곱하라 그랬냐면 뒤에 숫자가 될 때까지만 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가 될 때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라 그 3에서부터 곱하는 숫자가 딱 2개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면 됩니다. 얘가 개수야 개수. 그러니까 3에서 딱 2개가 되려면 누구까지만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3과 누구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 3과 누구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 하나 낮은 2까지만 곱해주면 돼. 끝. 그럼 3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얘가? 그래서 3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6이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답 6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네 번째 얘도 똑같아.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죠. 그럼 얘는 일단 몇 P 몇을 계산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첫 번째 질문 몇 P 몇을 계산해라? 그치. 5P3을 계산해라. 그럼 5P3 같은 경우는 우리는 5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낮추면 되는 거지. 딱 몇 개가 될 때까지만 낮추면 되겠습니까?
3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부터 어디까지만 현재 딱 낮추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5, 4, 그 다음에 어디까지? 3까지만 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3개 맞추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에다가 3 곱하네요. 얼마지? 그렇지. 답은 그래서 60 끝.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왜? 하나씩 낮추는 거니까 계속. 하나씩 낮춰서 3개가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곱하는 숫자가 3개가 될 때까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4P4는요. 바꿀 수 있죠. 이게 바로 4 뒤에 뭐 붙이면 돼요? 4 뒤에 뭐 붙이면 돼? 이거 아까도 이거 똑같은 애들 내가 뒤에 뭐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그치? 이게 바로 느낌표 팩토리얼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P4지. 그럼 4부터 몇 가지만 싹 다 곱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부터 4개가 될 때까지만 하나씩 계속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누구 빼주면 돼요? 하나 빼주니까 다음 얼마 나오고 3, 그 다음에 얼마 나오고 2,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1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4, 3, 1 곱하면 답 나와.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몇 개 나와요? 얘 계산하면 몇 개 나오고 그러니까 그치 얘는 그래서 24개 나오고요. 4P도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알겠는데 이거 자체를 내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팩토리얼을 가지고 보여주면은 분자는 앞에 거의 느낌표고요. 뒤에 거는 밑에 있는 거는 결국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 대한 느낌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2팩분의 4팩이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계산해도 어차피 다 똑같아요. 4 곱하기 3 해준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정답은 10이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44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요. 빠를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는 좀 빠를 거예요. 나가는 양이. 그래서 와 이렇게 나갈 건데 근데 기호 가지고 장난치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P랑 C 어떻게 쓰면 돼요? 라는 것만 많이 보여주면서 갈 예정입니다. 기호만 잘 복습해 오시고요. 경우의 수까지만 잘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에 볼게요. 고생했고 숙제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 3강의실 가세요. 3강의실 가세요. 고생했습니다.